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노티스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6월 9일에 1시 52분에 진양고 회장님이 쓴 글인데요. 보니까 여기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자에 참여해주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린 건데요. 3월 3일에 이사회 결의를 시작하고서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은 곧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약간 지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서 밝혔습니다. 그동안 HLB 특성을 봤을 때는 이런 업무들이 시작되면은 뭐 뉴스 기사라던가 회사의 뭐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밝혀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던 이슈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DA가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신청하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하반기는 그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이 곧 다가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6개월 정도 안에 하반기 NDA 신청을 이제 하겠고, 이거 말고도 하는 것들이 많죠. 차근차근 이제 업무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HLB 주가는 마이너스 1.6%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조금 하락을 훅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요. 일봉으로 보면은 전날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다음날 갭상승이 6%, 7% 뜬 다음에 저가 4% 찍고서 이렇게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가 되고요. ABL 바이오는 최근 제 영상들에서 좀 자주 등장을 한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중항체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지금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오늘 상승한 이유는 여기 2020년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이거는 바이오 USA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ABL 바이오가 참여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BBB, 셔틀 플랫폼, 그 다음에 그랩바디 B라는 이제 플랫폼 기술,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는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죠. 그래서 지금 15개 가량 파트너사들이랑 지금 에로를 논의 중인데, 이 15개 파트너사들이 모두 글로벌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대형 제약사들로 하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ABL 바이오는 이전에도 JP모건 헬스케어 1월달에 있었죠. 이때도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미팅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BBB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뇌 속 혈관벽을 이루는 이제 BBB. 요거는 이제 일반 혈관과 달리 이제 촘촘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우리의 몸에 이제 CPU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핵심 센터입니다. 근데 요거를 침입을 너무 쉽게 하면은 우리 뇌가 망가지면 사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입자를 함부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이 우리 뇌 속으로 침투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도와주는, 침입을 해서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술을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BBB를 원활히 넘나들 수 있는 그랩바디 B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투과 방법에 대해서 안정성과 투자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에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데, 이 줄임말이 뭐냐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입니다. 베리어는 장벽이죠. 우리가 베리어를 쌓아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게 탕탕탕 다 막아내는 그런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에 침입을 하려는 어떤 뭐 색소, 약물, 동물 등 이물질이 뇌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보호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을 통과를 쉽게 해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쉽게 통과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뇌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머리 쪽은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는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닿아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죠. 물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물이랑 친하다.
그래서 막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달라붙고, 물이랑 얘도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은 이제 지방산, 꼬리 부분, 지방이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지방은 기름이니까. 그래서 물로부터 떨어지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얘네는 물이랑 섞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물이랑 친한 애들은 이렇게 있고, 물이랑 친하지 않은 애는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는 머리끼리 모이고, 꼬리는 꼬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이제 물에 노출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층의 단일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생긴 거지만은 모이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 뭔가가 생겼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진핵생물의 세포 내 소기관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니까 당연히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액 내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도 대부분 이런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과하는 것들도 있어야지 우리 뇌가 또 그 물질도 막 주고받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영양분도 공급받고.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을 보니까 이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 전해질 등 필요하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통과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대사산물, 독소, 약물들은 뇌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알코올, 니코틴, 마취제 등은 자유롭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술 마시면 취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약들이 개발이 되면은 뇌혈을 통해서 약물이 이제 투여를 되기 때문에 그 뇌질환 치료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CNS라고 하는데 여기에 뇌랑 척수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 보면은 CNS를 주로 한다 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뇌 쪽으로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용하려면은 그 ABL 바이오의 그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면은 더 손쉽게 우리가 약물을 전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뇌질환 쪽, CNS 쪽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ABL 바이오의 기술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쓰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이거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그 당연히 뭐 적자죠.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 단위가 위에 보면 억 원이라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400억 원을 냈다는 거고 2018년엔 240억. 그 다음에 1분기에만 지금 167억 원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하면은 대략 이전 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로를 한번 하면은 현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또 왕창 벌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자였다가 이제 수익이 나는 순간부터 제약 바이오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에로에 다 담겨 있는 거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자, BBB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혈액에 염색약을 넣으면은 그 다 바뀔까? 라고 했는데 파란색을 넣어봤어요. 온몸에 퍼졌는데 뇌와 척수, 이 CNS에는 파란색이 퍼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잠시만 멈춰주세요 하면서 체크하고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약을 혈액에다 넣으면은 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다 돌죠. 그래가지고 온몸을 돌고 다시 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뇌 쪽에는 통행을 막는 BBB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혈액의 역할은 당연히 산소랑 양분이랑 호르몬 같은 물질을 공급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반응에서 부산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또 폐기할 장소로 옮겨주고, 영양분을 주고 소화된 것들은 또 빼가지고 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은 파이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혈관과 세포 사이에 물질이 드나들게 되는 건데요. 근데 뇌는 우리가 산소랑 양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잖아요. 당연히 혈액에서 양분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심장에서 뿜어나온 혈액 중 20%가 곧바로 뇌로 올라갈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물질이 통과를 못했을까? 그건 바로 모세혈관에서 스며 나온 혈액은 신경세포와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뇌에는 악교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우 조밀하게 혈관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직접적으로 신경세포와 접촉을 못합니다. 이 악교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BBB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BBB라는 게 인지질로 대부분 돼 있다고 했죠. 지용성 물질은 통과를 하는데 수용성은 못한다. 근데 이게 또 완벽한 장치는 아니라서 높은 혈압, 저주파와 방사선 또는 감염에 의해서 이 뇌혈관 장벽이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알코올, 니코틴 등. 그
그다음에 뭐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은 비비를 뚫고 뇌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뇌에서. 그다음에 요거 발견한 것 중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비비를 통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 이것도 발견하면 여기서 또 이제 물질들을 찾아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RVG 단백질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연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여기 이거를 신약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제약 바이오 회사가 이거를 LI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전임상 뭐 1상, 2상, 3상 해가지고 또 약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에이빌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